11페이지에 보면은 연립방정식이라고 나와. 연립방정식은 있지, 너희들이 이미 중학교 때 했었어. 1차 연립방정식이라고 해서 뭐 예를 들면은 2x 더하기 3y는 5가 되고 4x 빼기 y는 3이 돼. 그러면 xy가 뭐가 돼? 이런 거 해본 적 있잖아. 어떻게 했어 이거 할 때? 가감법, 대입법. 위에 있는 식에 2배 해서 4x로 맞춘 다음에 빼버린다던가. 밑에 거를 3배 해서 더해도 상관이 없고, 이게 가감법이고. y는 4x-3을 대입해서 계산하는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되는데, 이제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연립방정식은 조금 더 발전을 시켜서 기본은 1차 식이 0인 거랑 2차 식이 0인 거랑 요거를 연립해라 라고 하는 게 가장 기본이다. 그럼 얘는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가감법을 쓸 수가 없어. 차수가 다르기 때문에 이걸 더하거나 빼거나 해서는 문자가 없어지지를 않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쓰는 방법은 대입이야, 대입. 자, 얘를 대입하면 어떻게 되느냐? 1번을 한번 보자. 오늘도 이제 문제 왔다 갔다 하면서 볼 거거든. 자, x-y는 3. xy 더하기 x 더하기 1은 0. 대입을 할 때는 한 문자에 대해서 고쳐야 되니까 이 위에 있는 식을 y는 x-3이라고 써보자. y는 x-3. 얘를 대입해. 그래서 y가 있는 자리에 x-3이라고 쓰고 얘를 전개를 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x 마이너스 2x 플러스 완전 제곱식이 되네? 그럼 x는 얼마? 1. x가 1이면 y는 마이너스 2. x, y 두 개의 문자에 대한 거기 때문에 항상 쌍으로 나와야 되는 거고. 자, 선생님이 이거를 세로로 써서 묶어놓은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이 중학교 때 1차식 연립했을 때는 보통 옆에다 썼을 거야. x는 1, y는 마이너스 2. 그게 안 되는 건 아닌데 이 해의 개수가 늘어날 거야 이제. 그래서 2개가 될 수도 있고 4개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일부러 세로로 묶어서 가는 걸로 보여주는 거고, 얘를 순서쌍으로 써도 괜찮아. 순서쌍. 대신에 순서쌍 쓸 때는 왼쪽 게 x고 오른쪽 게 y야. 이 순서가 달라지면은 다른 숫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건 좀 조심해야 돼. 자, 1차식, 2차식이 가장 기본이라면 대부분의 시험 문제는 2차식, 2차식으로 등장을 하게 된다. (2차식) (2차식이) 나왔을 때 가장 기본은 뭐냐면 인수분해야. 인수분해. 인수분해를 하는데 이때 주의할 거는 뭐냐면 무조건 인수분해한 결과는 0이 돼야 돼. 이 인수분해를 할 때는 둘 중에서 하나를 인수분해하는데 무조건 1차식 곱하기 1차식은 0. 무조건 0으로 끝나야 돼.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은 얘가 만약에 0으로 끝나지 않잖아. 그럼 우리는 얘네들을 결정할 수가 없어. 하나가 0으로 끝나면 곱한 게 0이 된다.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다. 둘 중에 하나가 0이다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1차식이 0인 거랑 다른 2차식 하나 갖고 와서 다시 이 방법으로
대입하는 거야. 다시. 어떤 얘기인지 이해되니? 그래서 기본은 1차식, 2차식을 연립하는 꼴로 바꿔줘야 돼. 3번으로 가볼게. x제곱 빼기 y제곱은 6. x 더하기 y제곱 빼기 2배의 x 더하기 y는 3. 자, 위의 식을 이용할까? 아니면 아래에 있는 식을 이용할까? 인수분해하는 거. 아래에 있는 걸 건드리는 게 맞다. 왜? 위에 있는 건 합차공식으로 인수분해가 되기는 하지만 0이 아니잖아. 얘도 0 아닌데요. 얘를 넘기면은 이게 인수분해가 돼. 자,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치환을 해볼게. 자, t가 x 더하기 y였으니까 x 더하기 y 더하기 1이 0이냐 아니면 x 더하기 y 빼기 3이 0이냐 요런 얘기가 되는 거야. 괜찮니?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얘를 대입해서 정리하면 x제곱 빼기 x제곱 빼기 2x 빼기 1은 6이다. 이렇게 나와. 그럼 요거 없어지고 x는 마이너스 2분의 7. x가 마이너스 2분의 7이면 y는 2분의 5라고 나오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을 대입해서 이제 밑에 있는 식을 만든 거니까 위의 식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x제곱 빼기 x제곱 더하기 6x 빼기 9는 6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역시 없애고 넘기면 6x가 15니까 x는 2분의 5가 돼. x가 2분의 5면 y는 2분의 1이 돼. 그래서 20xy를 구해라. 얘들 곱한 거에다가 20까지 곱해야 돼. 왼쪽 거는 왜 안 해요? 문제에 조건이 있어. 뭐라고 돼 있어? 양수래. 이게 양수 아니잖아. 이게 양수가 아닌 게 있으니까 요것만 답이 되는 거야. 괜찮니? 이 문제를 푸는 요령을 하나만 더 알려주자면, 자, 요 방법은 조금 이제 머리를 써야 되는 거야. 좀 눈치를 좀 채야 되거든. 아까 얘기하기 위에 있는 식은 인수분해가 되긴 되는데 합차 공식으로 된다 그랬잖아. 우리는 더한 게 마이너스 1일 때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럼 얘가 마이너스 1이면 x 빼기 y가 마이너스 6이어야 돼. 합차 공식. x 더하기 y가 3이야? x 더하기 y가 3이면 x 빼기 y가 2가 되면 돼. 이게 계산은 훨씬 쉬워져. 이런 방법으로 하면 자유관 똑같아. 괜찮니?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어쨌든 두 개의 2차식 중에서 하나를 모모는 0이다. 근데 그게 인수분해가 되네. 그러니까 이건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야. 하나만 더 연습해 볼게. 보여줄게.
자, 밑에 걸로 정리할까? 위에 걸로 정리할까? 그렇지, 위에 거. 밑에 거는 또 0이 안 나오지. 그래서 위에 거를 인수분해하면은, 자, 위에 거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 요렇게 인수분해가 돼. 그래서 우리는, 자, 첫 번째. x-2y가 0일 때. 두 번째, x 플러스 y가 0일 때로 나누는 거야. x가 2y야? 요거를 대입해. 그러면 4y 제곱 더하기 2y 제곱은 12, 6y 제곱은 12, y 제곱이 2가 되네. y는 루트 2가 되거나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는 거고, x는 그거의 2배. 자, 이 상황에서는 y 자리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해라 라고 나오는데, y에다가 마이너스 x를 대입하니까 x제곱 더하기 2x제곱은 12, 3x제곱이 12, x제곱이 4가 되더라. x는 2가 돼. 또는 마이너스 2가 돼. 근데 y는 마이너스 x 부호 바꾸면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x가 2일 때 y는 마이너스 2, x가 마이너스 2일 때 y는 2. 이렇게 나오는 거야. 괜찮지? 근데 문제에서 어떤 상황을 구하라 그랬어? 알파, 베타가 어떤 경우에? 그러니까 그걸 곱하는 건데 그 앞에 보면은 알파, 베타의 조건이 또 나와 있어. 둘 다 양수일 때. 그러니까 둘 다 양수 둘 다 양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사실 여기에서 y는 마이너스 x야? 두 개 부호가 반대네? 사실 이거는 구할 필요가 없어. 왜? 둘 다 양수가 될 수가 없거든. 두 개 부호가 반대니까. 그래서 사실 나중에는 부호가 반대네? 이거는 그럼 안 구해도 돼. 하지 마.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야. 지금 둘 다 양수인 건 이거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답은 4야, 답은. 답은 4인데, 자, 이거를 굳이 왜 끝까지 다 풀었느냐? 그냥 풀면은 해가 지금 총 몇 쌍이 나와? 4쌍이 나와. 2차 연립하면은 최대 4쌍까지의 해가 나온다. 그 중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를 골라야 되는 경우도 많다. 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 우리가 그냥 x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풀면 근이 하나만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잖아. 원래는 2개가 나와야 된다는 걸 알지만 실근 기준으로 중근이 나와버리면 하나만 표현이 되는 거고 허근이 나오면 실근은 없는 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은 근이 최대 2개가 나와. 실근 기준으로. 근데 2차식이랑 2차식을 연립을 했어. 그러면 최대 4쌍까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럼 경우에 따라서는 3쌍이 나올 수도 있고 2쌍 나올 수도 있고 2쌍. 한 쌍만 달랑 나올 수도 있어. 없을 수도 있어. 그건 그냥 문제를 보고 풀어봤는데 이건 해가 안 나오네? 없는 거야. 괜찮니?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인수분해를 한다. 인수분해를 한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잘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서 내가 문제에서도 별로 안 넣어놓은 게 있는데 저쪽에 16페이지에 23번 잠깐 펼쳐봐. 16페이지에 23번. 이게 이제 응용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 여기 보면 2차식은 3이다, 2차식은 마이너스 2다 라는 두 개의 식이 있어. 그치? 얘들 인수분해 되겠니? 23번.
인수분해는 되는데 오른쪽이 0이 아니네? 그러니까 인수분해는 돼. 근데 그 결과가 0이 아니잖아. 그럼 실수인 범위에서는 야, 이거 두 개 곱하면은 3이 될 거야? 곱해서 3 되는 수 얼마나 많아? 1 곱하기 3, 3 곱하기 1만 있는 게 아니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도 있고 심지어는 2분의 1, 6. 아니지. 그러니까 들어온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얼마일 거야 라고 단정 지으면 안 돼. 무조건 0이 나와야 돼. 아까 강조했던 거. 인수분해를 하고 나면 이 결과가 무조건 0이 돼야 돼. 근데 지금 그게 안 나오잖아. 자, 요런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 상수항이나 2차항을 없앤다 라고 하는 방법이 있어. 이게 이제 약간 상급 코스인데,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위에 있는 식은 상수가 얼마야, 지금? 3이지. 밑에 있는 애는? 마이너스 2지. 내가 상수를 없애고 싶어. 어떻게 하면 될까? 그치? 똑같이 만든 다음에 빼야지. 그러니까 윗식에다가 2를 곱하고, 아래식에다가는 3을 곱하고, 더해버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일단 상수항은 없어지겠지. 상수항이 없어지니까 오른쪽은 0이 되고 왼쪽 부분에 xy에 대한 2차식이 나와. 걔가 인수분해가 되는 거야. 요건 이해됐어? 그래서 다시 요런 형태로 만드는 거지. 요 형태로. 그래서 요거하고 처음에 주어져 있던 두 식 중에 하나를 가지고 와서 연립해주면 돼. 어떤 얘기인지 이해되니? 그래서 요런 게 있고 2차항을 없애는 문제가 최근에 거의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연습 문제로도 안 넣어놨어. 됐지? 이거 할때 두개 열리고 상수 없애고 아무 식이나 갖다. 그렇지. 밑에 있는 식은 아무거나 갖고 보면 돼. 위 아래로 상관없이 아무거나. 똑같아. 결과는 똑같아.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야. 인수분해에서 1차식 곱하기 1차식은 0이다. 0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죽었다 깨어나도 0이 안 나올 것 같아. 그러면 상수항을 없앤다던가. 이제 그것도 이제 문제를 좀 많이 봐야 되는데 이거는 2차항을 없애야 되는 문제들도 있어. 가끔 그런 문제가 있어. 그런 것도 나중에 이제 응용 문제 중에서 나오기는 할 거야. 지금은 내가 일부러 안 넣었거든.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은 다시 또 얘기를 해줄게. 됐니?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이런 아이디어가 되는데 이제 이거를 응용하는 것 중에 어떤 게 있느냐? 대칭식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 대칭식은 뭐냐면은 x, y를 바꿔도 아무 문제가 없는 식이 있어. x랑 y의 차수나 개수나 이런 것들이 다 똑같은 거야. 그렇게 나와 있을 때는 보통 더한 것을 u, 곱한 것을 v로 치환을 해. 그래서 2차 방정식의 근으로 구하는 게 대칭식을 푸는 요령이 되거든. 혹시 필기 못한 거 있니? 칠판 지워도 되겠니? 여기 문제 푼 거는? 5번 문제를 볼게.
5번에 보니까 xy 더하기 x 더하기 y는 마이너스 5고 x제곱 더하기 xy 더하기 y제곱은 7이다 라고 나와 있어. 자, 두식 다 x, y를 i에 바꿔버려도 똑같지. x 자리에다가 y를 쓰고 y 자리에다가 x를 써도 뭐 별다른 게 없잖아. 아래에 있는 식을 살짝 건드려서 곱셈 공식의 변형을 이용하면 x 더하기 y의 제곱 빼기 xy는 7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게 돼. 괜찮니? 이런 대칭식이 있을 때는 더한 것을 u, 곱한 것을 v로 치환을 해주는 거야. 여기는 질문이 안 나오네. 왜 하필 UV예요? 라는 애들이 항상 있는데. 너무 어려울 거 없어. 그냥 너희들이 보는 교과서나 대부분의 문제집을 보면은 치환을 UV로 해. 그냥 그 이유밖에 없어. 선생님도 그냥 똑같이 보라고 UV를 쓰고 있는 중이고, 저는 저거 너무 불편한데요. A, B 써도 되고, PQ를 써도 되고, 그냥 바꿔도 돼. 대신에 치환할 때는 이건 말 나온 김에 좀 강조를 할게. 치환할 때는 두 가지 꼭 기억해야 돼. 첫 번째, 문제에 원래 있던 문자는 쓰면 안 돼. 가끔 그런 애들이 있어. 나는 T가 편해요. 근데 문제 이미 T가 있는데 헷갈릴 거 아니야. 절대 안 되는 거야. 저는 A가 편한데요. A가 이미 문제에서 나와 있는데 그거 헷갈린다고 나중에. 나는 치환했어. 난 A라고 치환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에 원래 있던 A랑 내가 생각한 A가 나중에 꼬여. 그래서 다 잘 풀 수 있는 거를 틀리는 일들이 생긴다고.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 치환할 때는 문제에서 나온 문자는 다시 쓰지 않는다. 내가 앞에 썼던 문자는 절대로 쓰지 않는다. 두 번째, 제발 치환했으면 써놔. 나도 써놓고 시작하잖아 그냥. 일단 써놔. 내가 잘 기억한다라고 하지만 문제를 막 풀다 보면 워낙 많은 문제를 풀잖아 시험 때는. 하다 보면은 내가 지금 1차식까지 치환했는지 상수항까지 치환했는지가 헷갈릴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써놔. 귀찮더라도. 아직은 그럴 일이 별로 없긴 하는데 2번, 3번 치환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 선생님 이제 고3도 수업하잖아. 고3 수업하다 보면은 너무 더러워가지고 한번 치환을 했어. 야, 우리 이거를 이렇게 써가지고 T라고 하고 가자. 써봤어. 야, 또 더럽다. 우리 이 덩어리를 K라고 잠깐 K 있네? 야, 뭘로 쓸까? 오케이. 대문자에 바꿔. 가끔 그런 일들이 생겨. 그러니까 치환할 때는 항상 내가 뭘 치환했지? 이거 써놔야 돼. 그래 안 헷갈려. 그래서 이 두 가지 꼭 기억하고. 자, 이제 한번 식을 써볼게. xy의 곱은 v고 더한 게 u니까 v 플러스 u는 마이너스 5가 되고 u 제곱 마이너스 v는 7이 돼. 여기서 v는 마이너스 u 마이너스 5 이거를 대입해 주면 u 제곱 플러스 u 플러스 5는 7, 즉 u 제곱 플러스 u 마이너스 2는 0. 인수분해가 이제 된다. 되니? 혹시 내가 너무 급했니? 괜찮니?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뭘 해주면 되느냐? u가 마이너스 2일 때, 경우를 나눠서, 자, u가 마이너스 2면 v가 얼마냐? 마이너스 3이 될 거야.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두 수의 합은 마이너스 2고 두 수의 곱은 마이너스 3. 두 수의 곱? 두 수의 합? 뭐 기억나는 거 없어? 두 분의 합, 두 분의 곱. 그러니까 얘네들을 이 x, y가 어떤 2차 방정식의 근이야 라고 해석하는 거야. 2차 방정식을 만들어야 되겠네? 근데 이미 x라는 걸 썼잖아. 다른 문자 갖고 오는 거지. 뭘로 쓸까? 뭐 A? 오케이. A가 없으니까 A를 가보자. 자, 얘는 A제곱 그 다음에 아니지. 그렇지. 플러스 2A. 그렇지. 이렇게 되는 2차 방정식의 두근이 XY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이해됐니? 두근의 합, 두근의 곱. 이 2차 방정식의 해가 X랑 Y야. 근데 얘는 인수분해가 잘 돼. A가 마이너스 3이랑 1이 근이구나. 그럼 이거를 x, y 하나씩 주는 거야, 그냥. x가 마이너스 3이면 y는 1이 될 거예요. 또는 x가 1일 때 y가 마이너스 3이 이렇게 두 쌍이 나오는 거야. 누가 뭔지 모르니까. 이제 가끔 가다가 문제에서 조건을 줄 때는 있어. 야, x보다 y가 더 커. 그럼 이제 y가 더 큰 걸 갖고 오는 거지.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없어. 그냥 이거 둘 다 써야 되는 거야. 자, 이번에는 u가 1이면 v가 얼마가 되느냐? 마이너스 6이래. 더한 거 1이고 곱한 거 마이너스 6이니까 또 a로 하자. a제곱 빼기 a 빼기 6은 0의 두근이 xy가 되더라. 이런 게 문제다. 나도 지금 자연스럽게 x를 써버렸는데 내가 만들었던 문자 그냥 가지고 와서 써줘야 돼. 그래야 서술형에서 안 까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하고 3을 하나씩 나눠주면 되겠지. 문제에서 요구한 게 뭐냐면 2x-y의 최대값이야. 자, 2x-y는 2x-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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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에 한 게 제일 크네. 8이 답이야. 그래서 괜찮아? 네. 좀 길지? 이 연립방정식 부분은 풀이가 길어져. 이게 인수분해하고 대입하고 다시 계산하고 그걸로 해를 쌍을 찾고 이거를 보통 2번, 3번 해야 되는 상태라 길어져. 근데 벌써 지치면 안 돼. 부등식 가도 장난 아니야. 특히나 너네들 대거는 기말에 미친 듯이 난이도가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해야 되거든. 아마 대놓고 얘기하셨을걸? 중간고사 이따위로 내놓고서 지금 기말고사가 쉬우면은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아마 학교 선생님들도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얘기했을 거야. 그치? 문제 어려울 거란 얘기 하지. 그럼 보통 어려워지는 데가 부등식 심화 문제를 가지고 오거나 사실 경우의 수가 제일 관건이거든. 경우의 수는 진짜 될 놈 될 안 될아니라서 이거는 설명을 듣는 거는 돼. 설명을 그냥 그렇구나 넘어갈 수 있어. 들었는데 적용하는 건 좀 달라. 진짜 짜증나. 차라리 고차 방정식이나 연립 방정식은 쉬운데요. 이건 그냥 계산하면 돼. 그러니까 일단 우리의 1번 목표는 계산은 틀리지 말자. 이렇게 가면 돼. 자, 2번 문제 한번 볼게. 2번 문제를 내가 왜 마지막에 하는 거냐면 이건 활용 문제야, 사실.
활용 문제. 자, 여기서 보니까 a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3이라는 식이랑 x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7이라는 식이 있고, 그 다음에 x 더하기 2y는 b, x제곱 빼기 y제곱은 마이너스 21. 자, 이 식을 얘네들을 만족하는 xy가 이 두 식의 식의 근이 된대. 만족한대. 다른 말로 하면 요 네 개의 식의 근은 같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결국 미지수 A, B가 없는 애들, 이 두 개의 식을 가지고 오면은 XY를 구할 수 있잖아. 그 XY가 이 전체 식의 해가 될 거야 라고 주장하는 거야. 이해되니? 그래서 나는 이 문제를 밑에 있는 두 개의 식을 연립해서 풀려고 해.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Y는 X 더하기 7 해서 대입하면 되지. 근데 아까 내가 좋은 거 하나 알려준 거 있잖아. 합차. x 더하기 y, x 빼기 y, 요게 마이너스 21인데, 여기 아니네. x 빼기 y가 마이너스 7이래. 그러면은 x 더하기 y가 얼마? 3. 그냥 연립하면 되겠네. x 얼마? y는? 그래서 나는 이게 근이구나라는 걸 알았어. 그럼 지금 뭐 구하래? A, B 합을 구하래. A, B 어떻게 구해? 얘를 대입해. B는 대입해. 그래서 더해. 이런 거야, 그냥. 괜찮니? x 마이너스 y로 내가 요거 두 개를 연립한 거야. 얘네들을 더하고 빼고 이렇게 연립한 거. 자, 6번 문제는 지금 한번 연습 삼아 풀어보자. 6번. 질문할 거 있다고? 질문. 그쪽에 앉아 있어. 내가 갈게. 얘랑 동시에 연결하는 거.
얘가 0일 때랑 얘랑 모두 소점을 쓰는 x 마이너스 3y가 0이다. 그럼 x는 3y가 되겠지? 여기 x에 대한 3y를 대입해서 그냥 쭉 보시면은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y 값에 따라서 세배해서 x가 돼요. 이걸 뒷단을 만들고 이건 x 마이너스 y가 0이니까 x와의 헷갈려요. y에다가 x를 써서 또 x를 쭉 계산한 다음에 그렇게 만든 두 개의 x를 가지고 x가 얼마일 때 y도 똑같은 거 얼마 x가 얼마 y가 똑같은 모이가 나와요. 이게 i가 1분이라는 건 몇 쌍 나올 거야. 그 몇 쌍 중에 고개 소개값들과 이런 거. 실제 사거리 마이너스 5가 거의 100이 숫자에서 n분을 집어넣어서 n 플러스 2개 나오지 얘는 분차수열이고 합이 나가는 건데 그러니까 가끔씩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컵함이랑 분차가 나왔고 또 하나는 처음이랑 마지막을 나왔고 지금 처음 마지막을 알고 있으니까 하늘에 있으면 n 플러스 2 범은 그리고 세개는 이게 그럼 이제 n을 구하고 있지? n값을 구한 다음에 그러면은 첫 판이 마이너스 5일 때 몇 번째가 되기구나 마이너스 5 더하기 5만 거 빼기 1 곱하기 2만 개 돼. 이거? 숫자는 이제 다섯 번째로 n 6이니까 n 상황은 마이너스 2이 나오잖아. 그러면 n 번째 한까지 해가지고 캐릭터를 구하라 이거. 이거 굳이 만들어서 근데 이건 마이너스인데? A로 마이너스인데? 오케이. n은 무형 클래스잖아. 왜? 한분의 열리니까. 어떤가? 열리니까. 그걸 그림값이라고 하는구나. 아니야. 내가 지금 잊어버린 영어를 쓰고 있어. 그러니까 저는 되게 가까운 하나 잡고요. 어때? 그래서 XY를 곱해야 돼. XY 고백해야겠다. 그렇게 해야 돼. 자, 그러면은 6번까지는 잘했으니까 7, 8, 9는 있지 이제 응용 문제거든. 이런 식으로 응용 문제가 나온다. 요거 3개 하고 나면은 녹화는 끌 거야. (7번은) 이제 많이 쓰이는 도형의 응용인데 7번에 보니까 원이 있어. 원이 요렇게 있고 원이 이렇게 있어서 지름이 13이래. 그리고 넓이가 32래. 당연히 지름에 대한 원주각은 직각이야. 이렇게 주어질 때 가장 짧은 변의 길이를 구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는 거냐면 일단 원래 기본적인 방법을 먼저 좀 보자. 밑변의 길이를 x, 높이를 y라고 하자. 그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피타고라스.
뒷각이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3의 제곱이 돼. 또 넓이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겠지.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 넓이. 자, 얘네들을 연립해야 되는데 결국 대칭식이거든. 그치? 대칭식이라는 걸 이용해서 더한 거 곱한 거를 치환해서 가야 원래는 맞는 방법이야. 근데 그것도 조금 시간을 줄여보자. 어떤 방법이 있느냐? 얘한테 있지? 4를 곱해볼게. 4 곱하면 어떻게 돼? 2xy가 얼마? 120이야. 왜 2xy를 쓰느냐? 내일 보자. 완전 제곱식이 나와. 얘랑 얘랑 더하면 어떻게 돼? 얘랑 얘랑 더하면 x 더하기 y의 제곱이 되지. x 더하기 y의 제곱은 289. 289는 17의 제곱이야. 자, 지금은 더한 거였고 얘를 빼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2xy 하면 x 빼기 y의 제곱이라고 나와. 169에서 120을 빼면 49, 7의 제곱이지. 그래서 얘네들 연립하면은 간단하게 끝나는 거지. 괜찮아? 그러면 이제 x는 12, y는 5라고 나오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짧은 거 5. 물론 이런 시도를 제일 먼저 하는 거는 도움이 돼. 빗변이 13이잖아. 직각삼각형이잖아. 자, 13이라는 숫자가 들어가는 피타고라스 수가 있어. 혹시 피타고라스 수가 뭔지는 기억나? 피타고라스 수가 뭐냐면 피타고라스의 법칙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순서쌍을 피타고라스 수라고 얘기해. 3, 4, 5. 그 다음에 나온 거 뭐? 5, 12, 13. 5, 12, 13. 그러니까 13, 52, 13 맞나? 5 곱하기 12 나누기 2 하면 30이 맞네. 짧은 건 뭐가 될 거야? 어떤 의미인지 이해됐어? 그래서 이런 피타고라스 수 같은 것들은 기억해 두면 좋아. 지금 얘기한 거 3대 4대 5하고 5대 12대 13하고 8대 15대 17 요 세 가지 정도를 기억해 두면은 어지간하면 여기서 벗어나지는 않더라. 물론 만들 수 있는 건 정말 많이 있거든. 3, 4, 5 2배 하면 6, 8, 10 나오는 거고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게 몇 개 더 있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이 세 개의 비율만 알고 있어도 어지간한 건 다 해결될 거야. 내가 저걸 벗어나는 건 딱 하나 봤어. 11, 60, 61이라고 그딴 걸 왜 내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문제 나온 적이 있어. 그런 게. 나도 보고 되게 어이없었어. 뭐야 이거는. 자, 8번. 요거는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야. 조금 어렵기도 하고. x제곱 빼기 mx 더하기 6은 0이라는 애랑 x제곱 빼기 2m 플러스 1x 더하기 3배의 m 플러스 3은 0. 자, 요 두 개가 공통근 알파를 가질 때 알파 제곱 더하기 m 제곱의 값을 구해라 라고 얘기를 했어. 알파라는 공통근을 갖는다. 공통근이 있다 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전에도 했던 얘기가 있어. 근이 있어.
그 근을 인수로, 그 근을 가지고 인수를 하나 만들 수 있어. 알파가 근이면 얘는 x 마이너스 알파라는 인수가 있을 거야. 알파가 근이야. 이 식을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알파라는 식이 하나 있을 거야. 기억나? 저걸 좀 표현해 보면 x 마이너스 알파랑 뭐 x 마이너스 베타 정도로 인수분해가 돼. x 마이너스 알파랑 또 다른 거니까 x 마이너스 감마 정도로 인수분해가 될 거야. 그래서 이 얘기를 우리가 전에 뭐라고 얘기했었느냐? 더하거나 빼도 인수가 된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 기억나? 얘네들을 더해도 x 마이너스 알파는 인수로 나오겠지. 얘네들을 빼도 x 마이너스 알파는 인수로 쓰일 거야. 요건 기억나니? 다시 더해 볼게. 얘네들을 더하면 x 마이너스 알파 공통인수로 묶고 이렇게 정리가 될 거라고. 얘 인수지. 얘 빼면 어쨌든 얘는 인수가 되지. 그러니까 x 마이너스 알파라고, 그러니까 알파가 공통근이야. 이 식을 더하거나 빼도 알파는 여전히 근이 돼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빼려고. 지금은 여기서 얘를 빼볼게. 여기서 얘를 빼면 어떻게 되느냐? x제곱이 날아가고 m 플러스 1 x 빼기 3m 빼기 3 요렇게 정리가 돼. 근데 얘가 m 플러스 1을 딱 묶어낼 수 있어서 요렇게 두 식의 차가 나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니? 왼쪽 식에서 오른쪽 식을 뺀 거야, 그냥. 그럼 지금 얘기한 것처럼 공통근은 여전히 근으로 존재해야 돼. 즉 알파가 얼마란 얘기야? 알파가 3인 거야. 공통근이었던 알파는 3인 거야. 이건 됐어? 그럼 내가 근을 구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 얘를 대입하면 이게 성립하는구나. m값 구하는 거야 이제. 9 빼기 3m 더하기 6이 0이야. m은 얼마일까? 5. 그래서 얘랑 제곱해서 더하면 9 더하기 25는 34라고 나오더라. 괜찮니? 마지막이다. 두 근이 모두 정수가 된다. 기다릴게. 혹시 이해 안 되는 거 있어? 괜찮은 거 같아? 오케이. 내가 이뻐런처럼 물어보는 거잖아. 혹시라도 이만큼이라도 이상하면 바로 얘기하라고. 자, 두 근이 모두 정수다. 이게 원래 이 여러 가지 방정식 파트에서 나오던 문제인데 지난번에 연수고연가 그게 문제가 나와가지고 좀 그랬었는데 이거야. 얘 두 근을 알파랑 베타야 라고 얘기하면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이고 두 근의 곱은 2m 마이너스 1이라고 써줄 수 있는 거지. 알파, 베타, m 전부 다 정수라고 얘기했으니까
일단은 m을 없애자. 어떻게? m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거야. 그러면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2베타,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거고, 문자가 있는 애들을 왼쪽으로 넘기면 알파 베타 더하기 2알파 더하기 2베타는 마이너스 3이다 라고 나와. 자, 여기서 하는 거 잘 봐야 돼. 알파가 공통이지. 알파로 묶어. 그럼 베타 더하기 2라는 애가 나와. 베타 더하기 2라는 애가 있네? 그냥 베타 더하기 2라고 한번 써. 지금 베타의 개수가 얼마야? 2지. 아, 괄호에서 더하기 2를 앞에다가 써줘. 그럼 지금 왼쪽 식에 4를 더한 셈이지. 오른쪽 식에도 4를 더하면 여전히 같은 게 될 거야. 그럼 이제 베타 더하기 2가 공통이야. 자, 순서 잘 기억해야 돼. 일단 알파로 묶어내고 생기는 그 덩어리를 그대로 한번 써주고, 문자의 개수를 맞추기 위해서 요거 전체에 뭘 곱해야 된다 써놓고, 그렇게 생기는 바뀐 숫자만큼 오른쪽 식에 똑같이 계산해준다. 그럼 요게 1이 돼야 돼. 알파 베타는 정수라고 얘기했거든. 이 식 더해봐야 정수거든. 정수 두 개를 더해서 1이 될 수 있는 경우 뭐밖에 없어? 곱셈이야 지금. 1하고 마이너스를 곱하면 마이너스 1이잖아. 1 또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거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은 알파 베타는 그때 얼마가 돼야 되느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아니면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려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m 값의 합이야. m 구해보자. m은 둘 다 마이너스하고 또 1 빼고 1 더하기 1 빼기 1, 3 더하기 3 빼기 1, 이렇게 두 개가 돼. 그래서 m 값의 합은 6이구나. 이렇게 풀어주는 문제였다. 괜찮니?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어지간한 연립방정식 문제들은 이제 좀 문제를 직접 풀어보면서 이렇게 뭐 대입할 거 하면서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다. 녹화 여기까지 하고 남은 시간 동안에 시험지 하나 해결하고 요게 해결이 되면 혹시 시간이 나오면은 뒤에 문제를 풀다 가는 거고, 안 되면은 일단 적어도 요거 입력은 하고 가는 거고. 오케이? 오케이. 녹화는 여기까지.